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7-3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지금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치료하고 또 해체하고 할 수 있을까? 분노에 대한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하나는 프리액션, 행동하기 전에 5가지 준비 훈련을 하는 건 좋다. 그 다음에 액션, 현장에서 대면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이 막 끌어오르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래서 사용해야 될 15가지의 자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과정은 이제 포스트 액션, 화를 내서 그냥 싸우고 분쟁하고 그냥 다 엎질러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빨리 수습을 할 거냐. 이렇게 세 가지로, 그래서 요 훈련만 잘 하시면은 분노 조절 장애를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많이 하면 손해보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노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화날 일이 참 많잖아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정말 화가 날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이 책을 쓸 때 분노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화에 아주 기분 나쁜 전화가 와가지고 막 화를 내고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지금 책은 분노를 쓰고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분노 조절을 못하고 다투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참 속상했던 때가 있었어요. 야,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뜻하지 않게 뭐 잘 아는데 이성적으로 잘 알지만 화나는 일들 많거든요.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분노하는 것이 내 자신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건강에도 항상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인간관계도 별로 안 좋고 뭐 내 삶에서 행복을 없애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분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 하도 최소화시키는 노력과 훈련이 꼭 있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액션, 행동할 때, 누구 만나서 대화 나눌 때 어떤 자원들을 사용할 거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7번째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7번째 이야기. 7번째는 공감 능력을 발휘하라. 공감 능력.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좋은 이야기는 공감하기가 쉽지만 지금 상대방이 열내고 열을 내고 분노를 발생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공감하는 것은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감이 분노를 가라앉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일단 편을 들어주는 거죠. 편 들어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억울한 일, 분한 일, 고통스러운 일, 두려운 일, 슬픈 일을 당하면 그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일단 편을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편을 들어주면 공감하는 것이 되어 격한 감정을 쉽게 누그러뜨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분노를 가라앉게 만드는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여기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뭐 자녀가 밖에서 친구와 싸웠거나 학교에서 선생님께 야단 맞고 집에 돌아와 하소연할 때 공감할 줄 모르는 엄마나 아빠는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오직 화나게 했으면 그랬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더 화가 나겠죠, 이제. 네. 아이는 부모에게 몰라. 엄마는 속사정도 모르고 그러면서 말을 이제 닫아버립니다. 자녀가 밖에서 겪은 억울한 일, 분한 일들을 집에 돌아와 하소연하는 것은 부모가 자기 편이 돼주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때 이제 무조건 공감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런 누가 그랬어요? 괘씸하게. 네. 그러면서 공감해 주는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속상함에 대한. 옳고 그름은 나중에 함께 화가 풀린 다음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상한 감정, 뭐 어떤 이유가 됐든 화가 난 감정, 속상한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부부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내가 뭐 시어머니의 뭐 이야기에 불평을 할 때 남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화를 돋구기도 하고 화를 끄기도 하는 거죠.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난 아내에게 아유 야 우리 어머니 그런 분이 아니셔. 네가 뭔가 오해하고 있어. 이거는 아주 안 좋은 말이죠. 또 노인이 원래 그렇지 뭐 어른들의 그런 사소한 일에 야 비위도 못 맞히냐 좀 비위 맞춰봐 이런 거. 자 아내의 화를 부채질하는 이게 도구들입니다 다.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려거든 비록 아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아내 편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내의 그 화난 감정에 공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뭐 옳고 그름은 나중에 얼마든지 다 바꿀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에 막 화가 올랐는데 그것을 네 탓이야라고 해버리면은 그냥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랬을 때요. 그래서 아니 우리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아니 나도 그냥 그 생각만 화나네. 뭐 이런 표현. 그러면은 시어머니는 어차피 그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아내가 그런 공감되는 말을 들으면서 야 화나겠다 진짜. 아 미안하다 야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러면 이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속상함을 푸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시시비는 나중에 따져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우선은 공감. 그래서 이 공감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일단은 옳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게 옳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래. 이런 표현. 또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거. 그냥 내가 머리 한번 숙여주는 거죠. 그랬어. 난 몰랐네. 정말 미안해. 그랬구나. 속상하겠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못 알아줘서. 이런 거. 또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했던 그런 표현들.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죠. 아유 정말 귀한 분이 뭐 왜 이렇게 속이 상해가지고 이러실지 정말 미안해. 뭐 이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미안함을 또 표현도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겠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공감 능력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 훈련을 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공감하는 훈련해야 되고 또 저희도 이제 공감 훈련하면서 어떤 때는 공감이 잘 안 되는 말에 대해서는 그냥 들어주자. 들어주는 것도 기본적 공감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말할 때 도대체 왜 그래? 막 그래줄 게 아니라 묵묵히 들어봐주고 나중에 그럴 수 있겠다. 그냥 들어만 줘도 공감 표현이 훌륭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럴 때 자꾸 옳고 그름, 뭐 이기고 지는 게임 이런 방식의 대화는 이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소통하는 대화 그리고 공감하는 대화. 이 공감은 참 중요해요. 잠언 15장 1절에서 온유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 유순한 말은 분노를 그치게 한다. 이게 사실 유순한 것이 공감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알고 보면 공감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겠다. 그렇겠네. 정말 속상하겠다. 미안해. 정말 그 생각 맞아. 그 옳은 생각이야.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이런 표현들만 익숙하게 들려주고 아니면 그냥 들어준다든지. 그래, 미안해. 내가 다른 말 못하지만 내가 들어줄게. 말해봐. 그냥 묵묵하게 들어만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감의 한 부분입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